예, 안녕하세요. 경기대 화학과 명수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메소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 밸리데이션은 이제 사용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용어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인정기구, 즉 콜라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그 한국인정기구 콜라스 G 009 2021년도 판에 의하면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화학적 시험 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 밸리데이션을 시험 방법의 유효성 확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할 테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나 제가 좀 즐겨 사용하는 제 책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거기에서는 방법의 유효화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을 하고요. 또 식약처 같은 곳에는, 식약처에서도 보면은 이제 2015년도에 의약품 등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해설서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 여기도 보면은 시험 방법의 밸리데이션,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어, 환경부 같은 경우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놓은 책에 의하면은 환경시험검사 QA, QC 핸드북에 의하면은 여기에서는 정도 관리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한 부분으로서 거기서 이제 꼭 굳이 거기에서도 이제 번역된 것을 보면은 시험 방법 검증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험 방법 검증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유효성 확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메소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소드 밸리데이션, 즉 유효성 확인이 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효성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효성 확인을 요구하는 그 수준이라든지 그것의 파라메타든지 이러한 것들이 각 기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논문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해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효성 확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유효성 확인의 목적은 실험실에서 어떤 시험 방법을 적용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 시험 방법이 시험 목적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검증을 한 후에 이것이 어떤 특정 요구 사항의 만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기 위함이 이 유효성 확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하면은 어, 굉장히 낮은 농도까지도 실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높은 농도, 예를 들어 퍼센트 농도 단위를 시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시험하는 방법이 퍼센트 단위의 농도만 검출할 수 있는 건데, ppm, ppb 단위의 농도를 검출하는 시험 방법이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시험 방법이 또한 얼마나 낮은 농도까지 검출할 수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또 정밀도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것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험 방법의 그 유효성 확인의 그 대상은 어떤 거냐? 자체 개발한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효성 확인을 full valid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체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하우스 메소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시험 방법이, 표준 시험 방법이 있는데 그 표준 시험 방법을 수정한 방법, 우리 실험실에 따라서 그것을
약간 모디파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표준 방법, 유효성 확인이 된 그 표준 방법도 유효성 확인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험 방법의 현황이라든지 그 방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새롭게 개발된 자체 그 방법 인하우스 메소드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수준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파라메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유효성 확인을 위한 파라메타들이 있는데 그 파라메타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이제 유효성 확인이 다른 실험실이나 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확인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떤 간단한 수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실험실에서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것을 이제 적용 전후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편의에 대한 점검만 한다. 이거는 이제 정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확도를 점검하는 수준이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표준 시험 방법, 예를 들어 KS 방법이라든지 ASTM 방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표준 방법이 있으면은 그 시험 방법은 정해진 그 시험 조건 하에서 이 표준 시험 방법에 규정된 성능 특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제 표준 시험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메소드 밸리데이션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실험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HPLC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장비의 모델에 따라서 또 제작사에 따라서 제작 연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같은 장비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험실이 그 장비를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그것의 검출 한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한 경우에도 표준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그런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 뭐 KS 규격이라든지 ASTM, 뭐 US EPA 이런 기구에서 발행한 그런 실험 방법이 있는데 그 실험 방법을 우리 실험실에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는 엄격하게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엄격한 그 수준의 메소드 밸리데이션은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시험 방법들이 규정된 그 시험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검증할 필요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제 표준 시험 방법이 있으면은 그 시험 방법이 대폭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럴 때도 전체적인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시험 방법, 그 표준 방법이 있는데 그 표준 방법에 대한 유효화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가 해당 시험 기관에 적용 불가능한다든지 또는 유효성 확인된 그 표준 방법보다도 더 엄격한 내용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유효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실시한 유효성 확인을 실시한 자체 인하우스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작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도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타 이제 그 호주의 그 표준 기관이죠. 거기에서 발행한 2018년도에 발행한 밸리데이션을 위한 그 요건들을 보면은요. 이 밸리데이션이 정성 분석하고 정량 분석에 있어서의 각 파라메타들을 어떤 것들을 수행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LOD 검출 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여기에서는
정량 분석에서는 필요한데 정성 분석에서는 필요가 없다. 감도에 대해서는 둘 다 필요하고 각각을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캘리브레이션 커브 검정 곡선에서의 그 범위는 정량 분석에서는 필요하지만은 정성 분석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이제 측정 불확도 같은 경우에도 정성 분석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효성 그 확인을 위한 그 수행 인자들을 살펴보면은요,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거고, 제가 지금 이제 이 강의한 거는 주로 이제 한국인정기구 콜라스의 그 화학적 시험 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파라메타들을 보면은 선택성이 있고, 그리고 직선성, 감도, 그리고 정확도, accuracy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정밀도, 또 하나는 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확도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도를 우리가 보통은 정확도, 정밀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확도를 한 카테고리 안에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정밀도하고 진도, 트루니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출한 게, 정량한 게, 그리고 범위, 그리고 이제 둔감도 또는 이것을 완건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 불확도로 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유효성 확인을 위한 수행 인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 최근 논문에 의하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줘요. 정확도, accuracy를 trueness 좀 전에 봤죠. 진도하고 정밀도로 나눠주는데 진도는 systematic error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통 오차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precision은 랜덤 에러, 이거는 우연 오차로 해가지고 이 systematic error는 어떤 기기 측정의 에러가 있을 수 있고, 뭐 개인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수정 가능한 그러한 오차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이 랜덤 에러, 우연 오차라고 하는 것은 거의 수정이 불가능한 에러인데 여기에 이제 속한 거로서는 이제 이 트루니스 진도에 속한 거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확도죠. 바이어스에 대해서 바이어스 또는 회수율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선택성이 여기에 속하고 그리고 이 프리시전 랜덤 에러에는 리프로듀시빌리티 그리고 리피터빌리티 재현성, 반복성 그리고 이제 인터미디어트 중간 정밀도 이러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스트니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LOD, LOQ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측정 불확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 논문에 의하면은 이 메소드 밸리데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논문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37개 그러한 어떤 논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이제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97%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한 3건 정도 아니 그 3% 정도만이 포함이 안 돼 있고요. LOD 같은 경우에는 92% 그리고 선택성 같은 경우는 89%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쪽 앞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